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이죠. 자,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유산소, 무산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내가 유산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거운 것을 들고 뛰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유냐 무냐 좀 애매한 거고, 무산소라 하더라도 내가 스쿼트를 하는데 100개를 했어요. 그러면 유산소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무겁게 5개를 했다. 그러면 근력 운동, 무산소 쪽으로 가게 돼서 유산소, 무산소로 나누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러프하게 나눈 것이고, 실제로는 그냥 달리기를 했느냐 아니면 무게를 쳤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나머지는 그냥 취미가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는 관점에서는 운동으로 넣기에는 좀 아쉽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별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아무리 뭐 다른 것들 이렇게 무게를 치는 것이나 아니면 아주 숨이 차거나 땀이 많이 나는 것을 유산소, 달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뭐 축구가 됐든 테니스가 됐든 골프가 됐든 그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달리기를 2, 무게를 8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무게가 가장 첫 번째가 되겠죠. 자, 하지만 이제 내가 스스로 여기 센가치로의 아빠와 나는 조금 가깝게 된다. 그렇다면 8대 2 정도의 비율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무게가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운동이 필요한 당신에게는 무게를 치는 것을 다 첫 번째로 권하게 되지만, 내가 여기에 가깝다면, 센가치히로의 아빠에 가깝다면 달리기 쪽에, 유산소 쪽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는 더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둘 다 해야 되겠지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달리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8분 뛰고 2분 걷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사실상 처음으로 트레드밀을 뛰었을 때 2011년, 12년도, 지금부터 한 13년 전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트레드밀을 헬스장에 등록하고 트레드밀을 뛰었을 때가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2번을 하고 죽을 것 같았다. 8분 뛰고 2분을 걷고 다시 8분을 뛰고 2분을 걸었는데 2회가 가능하고 여기서 죽을 뻔하는 시절을 거쳤다. 그리하여 수년 후에 2017년도네요. 이것도 벌써 오래됐네요. 2017년도에 2시간 58분 24초 서브3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 8분 뛰고 2분 걷고 지금부터 제가 몸무게가 한 10kg 더 나가 있었던, 그렇죠. 지금 정도 몸무게였는데 근육이 없었으니까 체중은 지금이랑 비슷했는데 훨씬 체지방률이 늘어났던 그 시절에 제가 처음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에도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점이 되겠죠. 자, 유일한 중요 장비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바로 뛰시면 되는데 티나 반바지 아무거나 입고 나가서 뛰면 되겠다. 그래서 8분 뛰어보고 2분 걸어보고 8분 뛰어보고 2분 걸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내가 뛸 수 있는 시간을 점점 늘리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2분 쉴 필요 없이 전부 다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뛸 수 있게 된다. 거기까지 됐으면 그 안에서 더 빠르게 뛰는 걸 자꾸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달리기는 돈이 들지 않는 스포츠라서 아무거나 입고 나가면 되지만 신발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채소주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채소주의 신발이 무엇이냐가 주가 아니라 맨발로 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상여자고 상남자라면 맨발로 지금 나가서 뛰시면 된다. 아무 티나 아무 바지나 입고 나가서 그냥 맨발로 뛰면 그것이 올바른 자세가 되고, 내가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을 달리는 과정에서 종아리, 발목, 발바닥, 그다음에 무릎, 골반 이런 것들이 다 운동이 돼요. 내가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되니까 바로 맨발로 뛰시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 착지에 대해서 예전에 한창 달리기를 할 때 요 2008년부터 있었던 휴먼 레이스 카페에 제가 글을 썼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가 뛰어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지요. 그래서 전족으로 착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쪽 발이 닿아야 된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뒤로 닿는 거, 이렇게 뒤로 뒤꿈치가 닿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뒤로 닿는다는 것은 여기 뒤꿈치로 땅바닥을 꽝 찍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꽝 찍으면 이 뒤꿈치에만 충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충격을 대신 완충하기 위해서 무릎과
허벅지, 골반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몸이 상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뛸 수 있는 것은 신발과 바닥이 흙바닥이라서 가능한 것이고, 이 아저씨가 지금 아예 착지를 하진 않았지만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 모양으로 그대로 착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뛰는 것은 운동화 때문이다. 운동화 때문에 이런 식으로 뛰는 것이고, 이렇게 뛰면 안 되고 요렇게 여기 전족 착지 앞에부터 닿아야 되는 거고, 사람은 그냥 맨발로 뛰면 이렇게 바로 뛸 수가 있고, 나는 상남자와 상여자가 아니라서 맨발로 뛰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다. 그리고 우리 땅이 흙 바닥이 아니고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매끄럽지가 않죠. 그리고 그 안에 뭐 중간이라 돌이라든지 중간중간 까진 것들이 있어서 발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최소주의 신발로 신고 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이 2025년도인데 아직도 미드풋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일단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걸 보고 이렇게 쿠션을 믿고 뒤꿈치를 먼저 찍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2025년도인데도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개소리가 지금도 만연해 있기 때문이자, 그래서 다 무릎 다 작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하는데 왜 제가 개소리라고 단언할 수 있냐? 맨발로 지금 뛰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맨발로 지금 제자리를 뛰고 있는데 사람이 뒤꿈치로 바닥을 찍나? 근데 맨발로 내가 제자리 뛰는 것과 실제로 뛰는 것이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자기 방에서 일어나갖고 한 5발자국 정도를 걷지 말고 뛰어보시면 왜 사람은 뒤꿈치로 바닥을 찍을 수가 없는지, 그냥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찍는 것은 요 운동화 때문이다. 그리고 운동화 회사에서 뒤꿈치로 찍기 위해서 요 쿠션을 자꾸 개발을 해줘서 사람들이 이딴 식으로 뛰게 되었다라는 것이 방점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연스럽게 뛰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뭐든지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소주의 신발로 뛰면 되겠다. 그래서 아주 얇은 신발을 신고 뛸 수 있어야 한다가 가장 근본이 되겠고, 자, 내가 이제 맨발로 10km, 맨발이나 채소주의 신발로 10km나 한 하프 정도를 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나는 빠른 10km를 뛰고 싶거나 빠른 하프를 뛰고 싶거나 아니면 빠르던 느리는 풀코스를 뛰고 싶게 되죠. 그렇다면 내가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목이 됐든 종아리가 됐든 무릎이 됐든 골반이 됐든 아니면 발가락의 움직임이 됐든 내가 아무리 착지를 올바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어떤 임계점을 넘고 싶어서 무리를 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한 부위, 발가락이 됐든 뒤꿈치가 됐든 무릎이 됐든 발목이 됐든 어느 한 부위가 과도하게 쓰이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곳이 다 같은 능력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종아리가 조금 빨리 지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발목이 조금 먼저 지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런 사람들은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나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조금 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발목은 괜찮지만 종아리가 먼저 지치기 때문에 종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신발을 신고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는 건 괜찮지만, 문제는 나는 뛸 줄을 모르는데 올바르게 착지를 할 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건강을 위한 유산소, 건강을 위한 달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2025년도에 지금 이게 1995년 20년 전에가 아닌데 지금도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지요. 자, 집에 있는 신발 중에 저런 신발이 있을 리가 없죠. 다 대부분 저런 신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사실 만한 신발을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무료 신발 교환이에요. 노토리우스 신발을 한국에서 수입해 와서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료 교환이 되고 무료 반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내 발에 맞는 사이즈를 잘 모르겠다면 넉넉하게 시켜서 남은 것은 반품하면 되겠다. 요거 합치면 4,000원 되면 한 48,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신어보고, 그리고 깔창 빼고 신어야 돼요. 바닥에 있는 얇은 고무 창만으로 바닥을 평평하고 전혀 쿠션이 없는 상태에서 내 발에 가지고 있는 발목의 탄성, 종아리의 탄성, 무릎과 골반의 움직임, 내 몸의 자연스럽고 스프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아주 얇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너무 비싸다. 저는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사서 48,000원이라는 돈을 지금 달리기에 쓸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또 테무충이죠. 그래서 테무 보면 요거 두 번째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얘네들이 그냥 노토리우스 그냥 따라한 거죠. 얘네들을 노토리우스가 따라했는지 노토리우스가 얘네를 따라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얘네들을 사보면 얘네와 얘와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테무는 또 테무도 무료 반품이 되죠. 그래서 요거 사이즈로 2개, 요거 사이즈로 한 2개, 요거 사이즈 2개, 요거 사이즈 2개, 한 8개 정도를 산 다음에 내가 신어보고 내 발에 깔창 빼고 내 발에 딱 맞고 내가 이걸로 한번 조깅을 해볼 만하겠다라는 신발을 착용하신 다음에 남은 것들은 다 반품을 돌려보내시면은 더욱더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겠죠. 바쁘신 분들은 내일부터 뛰어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기까지 준비가 됐으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달리기는 돈도 안 들고 헬스장도 갈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밖에 뛰면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채소주의 신발 또는 맨발. 근데 이 양말도 괜찮은데 양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뛰는 요 도로들이 이제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양말 다 그냥 찢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채소주의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내가 뭐 트랙이 있다거나 상태가 좋은 곳이라면 맨발도 괜찮다. 그리고 반바지 반팔티 입고 나가시면 되겠다. 지금 당장 뛰는 거 연습해보자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는 밖에서 뛰는 것이 너무 좋아서 조금만 더 저기서 조금만 돈을 더 쓸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가민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민 시리즈 중에 많은 시계들이 있는데 가민 포러너 55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깃털처럼 가볍죠. 그래서 시계가 37g이라서 이거 사시면 되겠고 포러너 165는 39g 이러면 손가락 부러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 2g이나 무거운 거 이런 거 쓰면 안 되겠고 53g 이런 거 달리기 하면은 팔 부러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죠. 그럼 무려 2g이나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럼 난 조금 더 다리에 무리가 안 가고 조금 더 빨리 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벼운 시계까지 착용을 하시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그 시계에 핸드폰 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 그다음에 속도도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경로로 뛰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이 경로를 뛰었을 때는 얼마였는데 지금 내가 더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제가 뛰다 보니까 언덕에서는 좀 속도가 늦어지고 내리막에서 속도가 빨라졌구나. 이런 것들도 다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시계까지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요거는 일단 요거 3가지로 해보고 한번 나는 달리기를 한 취미로 해보고 싶고 나는 좀 체중이 좀 나가기 때문에 조금 체지방도 좀 연소하는데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취미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 다음 아이템은 가민 포러너 55로 넘어가면 되겠다.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한국에서 사면. 그래서 요거까지 장비를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 반바지, 그다음에 채소주의 신발, 그다음에 시계까지 있다면 좋고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가 가능하니까 바로 나가셔서 뛰면 좋겠다. 자, 그런데 2시간을 뛰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달리기가 취미로 좀 완성이 된 분들한테 해당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저 생가치로 아빠 같은 분들은 숨이 차야 돼요. 해서 침이 질질 흐를 것 같은 그 느낌이 나야 되고 또는 땀이 너무너무 많이 나야 된다. 요 정도가 됐을 때 우리의 심폐지구력이 올라가고 우리의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너무 천천히 그냥 뭐 1시간을 살살살 거의 남들 빨리 걷는 수준으로 1시간을 뛰었다 2시간을 뛰었다 하는 것은 노동이지 이것은 운동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치게 되죠. 하지만 숨이 차거나 땀이 아주 많이 나죠. 그냥 범벅이 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턱으로 계속 땀이 뚝뚝뚝 흐를 정도로 땀이 많이 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몸은 아이고야 얘가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체지방을 소모해서 에너지를 태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숨이 아주 많이 차거나 땀이 아주 많이 나야 한다. 이래야 운동인 거예요. 그거보다 낮은 것은 다 노동이다. 그래서 그건 운동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나는 운동을 안 해서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조금만 해도 땀이 난다. 그러면 너한테 그거 운동 맞아요. 라는 것이고 저는 운동을 좀 해서 운동신경이 좋아서 저는 웬만하면 숨이 차거나 땀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더 빠르게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자. 그래서 트레드밀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셔도 좋고 조깅을 해보셔도 좋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다가 10km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하프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 다음에 풀코스는 이제 건강보다는 약간 도전, 정신력 이런 거죠. 그래서 풀코스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8분 뛰고 2분 걷고를 2번만 하면 지칠 정도가 됐었는데 그 뒤로 달리기를 취미로 계속 느끼게 되고 그 이후에 저 아까 위에서 설명했었던 휴먼레이스 카페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달봉이랑 요 똥꼬발랄 게라톤이었나요? 네, 댕댕런에서 1회 댕댕런에서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저희
요 휴머레이스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영석이 형과 같이 제주 2016년도에 울트라 트레일 제주에서 같이 듀오로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뛰었던 거, 이렇게 뛰게 됐었던 것의 시작은 다 미약하였다. 그런데 열심히 취미를 갖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되게 성취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거기서 더 열심히 해보고 싶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접근해 가면서 우리 센가치로의 우리 아빠같이 않도록 이러면 안 되죠. 이거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잖아요. 딱 안색이 안 좋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반 아빠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운동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유산소 운동, 건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무산소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